세 번째 코너 시간입니다. 디지털 자산의 김영석 자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코빗 거래소 관련한 소식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제 코빗에서 지난 13일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제 C2X를 상장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이제 하는데, 먼저 코빗 이제 어떤 거래소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 코빗이라고 하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최초 거래소입니다. 네. 가상자산을 최초로 다루기를 시작을 했고요. 2013년에 설립 이후에 운영을 시작을 하면서 이 세계 최초로 원화와 비트코인의 거래 페어를 지원을 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 거래소입니다. 그 2013년 말에 이 비트코인이 한번 급상승을 한 때가 있어요. 네. 이때 그 경험을 국내 거래소 중에서는 유일하게 경험을 한 거래소고요. 또 최근에는 이 글로벌 게임 회사인 넥슨의 운영사 NXC에 인수되어서 지금은 NXC의 계열사가 된 거래소입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최초는 빗썸으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빗썸이랑 한 몇 년 정도 차이가 나나요? 그러면? 빗썸이랑 약 1, 2년 정도 차이가 나죠. 그만큼 또 코빗이 먼저 발빠르게 설립이 됐었네요. 예, 빗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거의 카페 형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코빗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네. 이 거래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거래 페어에 대한 지원을 하기 시작한 거래소입니다. 지금 코빗이 4대 거래소에 포함이 되는데 예, 4대 거래소에서도 1위, 2위랑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이제 5대 거래소죠. 5대 거래소. 코팍스까지 예. 해서. 그럼 5대 거래소라고 치면 코빗이 한 어느 정도 순위? 그 중에 한 5위 정도 마지막 생각을- 특권을 했네요. 4위, 5위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에 설립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맏형인데 예, 이렇게 5위까지 추락한 이유가 있나요? 거기에는 우선 뭐 코빗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순위가 하락을 했다라기보다는 네, 코빗은 또 운영을 잘 해왔어요. 네. 인터페이스라든지 아니면 이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해왔고, 네, 다만 이제 이 빗썸과 업비트 같은 경우에 이 초기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다. 네, 그리고 사람들, 이 유저 투자자들이 많이 빗썸과 업비트에 몰리기 시작하면서 점차 거기로 이 거래량이라든지 자본이 많이 쏠리게 된 상황인 거죠. 모든 산업들을 제가 취재를 하다 보면 예.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더라고요. 최초가 항상 1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2등, 3등 주자들이 카피를 잘하고 그걸 넘어서서 1등을 하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는데 예. 특히 이 가상화폐 시장도 그런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코빗의 그 CTX 도둑상장 많이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예. 뭐 이와 관련해서 발행사 재단 입장은 어떤가요? 지금? 우선 이 재단 컴투스 홀딩스의 관계자하고도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은 컴투스 홀딩스에서는 첫 번째 이 CTX의 상장에 있어서 코빗과 협의한 바가 없다. 네. 뭐 상장을 하겠다라고 컴투스 홀딩스에 문의를 한 자체도 없고, 일단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당황스럽다. 네. 다만 네. 이 코빗에서 먼저 이렇게 상장을 해준 것에 대해서 네. 이 CTX라는 코인이 얼마나 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네. 기대가 되는 코인인지를 아마 시장에서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의의를 좀 찾으려고 한다. 이렇게 발행사랑 협의가 없이 상장도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네요. 굉장히 많죠. 네. 그런 경우는 보통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네. 리플 이렇게 굳이 재단과의 연락이 없어도 상장이 가능한 경우. 예. 왜냐하면 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이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등의 이 메이저 코인들은 네. 정말 필수적인 코인들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은 거의 뭐 깃허브라든지 네. 이런 곳에 소스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 상장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이 세 가지 코인 같은 경우에는 각각 지갑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 지갑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만 어느 정도 노력을 들인다라고 하면은 문제 없이 상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 우리나라의 그 재단을 둔 기업, 이 우리나라의 법인을 둔 재단 같은 경우에 이런 코인들을 사실 이렇게 쉽게 상장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 재단 차원에서 먼저 거래소에 타진은 합니다. 자, 뭐 귀사에 상장을 하고 싶다, 우리 코인을. 그러니까 좀 심사를 해달라. 네.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절차를 알려달라라는 식으로 연락을 하는데 이번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이례적인 사례인 거죠. 특히 특금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국내 원화 입금이 되는 거래소 같은 경우에 이런 거래소들을 많이 상장을 하고 싶어 해요. 네. 국내 재단들이. 네. 근데 이러한 과정이 없이 거래소에서 먼저 상장을 시켜줬다라는 네. 건 굉장히 좀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 도둑 상장이라는 말을 하면은 뭔가 네. 남몰래 뭔가 이렇게 상장한 느낌도 있거든요. 도둑이라는 그 어감 자체가. 근데 이게 일반적인 상장과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왜 이제 도둑 상장이라고 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 사실 일반 상장이랑 도둑 상장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는 것 자체가 사실 웃기는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다만 일반 상장이라고 할 때에는 이게 스탠다드 네. 포맷이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장을 이렇게 한다. 네. 일반적으로는 재단이 거래소에 먼저 컨택을 하고 이 상장 의사를 밝히게 되면 거래소에서 상장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상장에 이제 뭐 적절하다 아니면 딱히 부적합 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상장을 해주는 그런 케이스고요. 도둑 상장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가 많이 다릅니다. 거래소 차원에서 필요해서 혹은 원해서 아니면 모종의 이유를 가지고 코인을 재단과의 협의 없이 그냥 상장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도둑 상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그런 사례들은 없네. 나는 니네 거래소에 상장하기 싫은데 왜 상장을 했냐? 상장을 빨리 빼달라. 그런 케이스 사례들은 없었네. 지금 이 CTX가 약간 네. 그런 상황으로 갈 뻔했습니다. 그럼,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코빗은 우리는 뭐 상장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네. 네, 코빗의 입장을 예. 이제 그리고 그렇다는 컴투스 거죠. 홀딩스는 우리한테 물어봤냐? 네.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이렇게 상장을 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이런 의견을 보이고 있어요. 참 어떤 재단들은 상장을 못해서 한다는데 또 이렇게 예. 좋은 코인들은 또 거래소들을 골라서 상장하는 또 그런 또 역효 반대되는 입장이네요. 또. 그렇죠. 그럼 앞으로도 이런 CTX 코인 상장과 같이 계속 거래소가 임의적으로 본인들이 판단해서 상장할 수 있는 사례들이 또 많이 나오겠네요. 다만 이번에 이 코빗의 상장 케이스 같은 경우에 꽤 많은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특히 코빗 같은 경우에는 이 코인의 주인은 코인의 결정권이라든지 주인은 홀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단과 협의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 CTX 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한테 물어봤어야 했다. 네. 네.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건 감사하다만 네. 물어봤어야 했다. 뭐 사전에 공문 같은 것도 안 들어갔네요. 그러면? 그런 게 전혀 뭐 협의된 사항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좀 그렇지 않나요? 계획에 차질 뿐만 아니라 일단 재단을 설립을 하고 코인 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특히 백서에 이 로드맵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네. 뭐 어디에 상장을 하겠다 혹은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가겠다. 이 코인마다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다르고 특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거래소의 특성에 맞춰서 어느 거래소에 상장을 하겠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을 해버리게 갑자기 협의도 없이 상장을 해버리게 되는 케이스에는 이 재단의 어떤 계획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망가질 수도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네. 뭐 거래량이 분산이 되어버린다라든지 아니면 네. 이 유통량의 통제가 안 된다라든지. 네. 예. 예, 그렇다면 이런 방식이 앞으로 상당히 그 많은 그 업계에 영향을 미칠 텐데 예. 김영석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개인적인 입장은 어떠세요? 이게 도둑 상장이 맞다 틀리다라고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코빗 같은 경우에 그 대응이 상당히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차라리 거래소 입장에서 우리는 어떠한 면에 집중을 하고 네. 이 CTX라는 코인이 어떠한 면에서 이 글로벌 가상자산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네. 코빗에 투자를 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어떠한 이점을 제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상장을 했다라고 했으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네. 근데 코빗이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위메이드의 위믹스도 네. 협의 없이 상장했다. 네. 근데 위메이드는 아무 말도 안 했다. 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 위믹스도 상장을 했을 때 이런 재단으로부터의 어떤 항의가 없었는데 니들이 왜 그래? 네. 약간 이런 식의 대처는 좀 많이 아쉽다. 사전에 교감만 있었어도 이렇게 불거질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협의만 그렇죠. 됐었어도. 예. 협의만 되었다 하더라도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코빗이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주식시장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는 예. 아무리 우량한 뭐 삼성이라 하더라도 해외에 상장하려면 서로 상장 절차와 법적인 절차들을 다 밟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거래소에 대한 상장 심사를 다 받아야 되는데 이 암호화폐 쪽 이 갈래는 참 저도 이게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서 좀 생소하긴 하네요. 이런 분들이. 이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냥 이 거래소의 형태만 네. 누가 갖추기를 시작했는데 그걸 다른 거래소들이 많이 따라한 케이스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은행권 수준의 어떤 보안이라든지 거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냥 이 은행권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금융 시설, 금융 뭐 기관 같은 곳의 거래 시스템을 그냥 거의 베꼈다라는 수준으로도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참 최초 거래소라는 수식어에 비해서는 너무 이게 참 면이 안 쓰네요. 우리 건드네 거래소에 대처가 상장을 아쉽네요. 그렇죠. 하기 싫다라는 입장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면이 많이 추락을 한 건데 굉장히 좀 많이 아쉬운 케이스입니다. 이런 상장이 가능했던 구조적인 원인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 재단 차원에서도 가상자산을 발행을 하고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걸 밝히려면 어느 정도까지는 숨김없이 이 오픈 소스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네. 공개를 하게 될 경우에 이 반대로 단점이 뭐가 있냐면 그 소스를 가지고 바로 상장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특히나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든지 네. 아니면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만 있다라고 한다면 뭐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쉬운 네.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인 요소에서 이 상장을 그냥 시켜버리는 거는 막을 수가 거의 없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고 다만 이런 일들이 많지 않았던 것들은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재단과 거래소가 많이 뭐 어떤 그 교감을 나눴고 뭐 협의를 거쳤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이 지금까지 많이 없었던 겁니다. 단순하게. 그렇다면 마지막 그 제 질문으로 예. 이렇게 뭐 네 말 내 말이 맞다를 떠나서 이렇게 됐을 경우는 누가 최종 수익 이익을 보게 되나요? 특히 이번에 코빗의 CTX 상장 네. 이거를 가지고 둘 양측의 의견이 사실 엇갈리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많이 궁금해졌어요. 네. CTX 상장을 해서 누가 이득을 보았을까라고 네. 네. 생각을 해봤을 때 특히 이 5대 거래소가 인가를 받게 되고 거래를 지원을 하게 되면서 코빗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좀 아쉬운 네. 어떤 영업 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보이고 있어요. 네. 크게 어떤 성장세를 못 보이고 있죠. 왜 피썸, 업비트, 코인원, 고팍스 네. 이런 거래소들이 굉장히 이미 큰 거래소이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네. 코빗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자산 중에서도 글로벌 네. 가상자산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믿을 만한 네. 컴투스홀딩스가 발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컴투스홀딩스가 이 CTX를 상장을 한 이유 자체가 이 CTX는 게임머니로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이 컴투스의 어떤 내부 NFT를 구매하는데 활용이 되는 그런 가상자산이에요. 네. 거래량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코빗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량을 보고 좀 상장을 한 게 아닌가. 네. 단순히 이 내부의 거래량을 좀 이 투자자들을 많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네. 그러기 위해서 상장을 한 게 아닌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일단 코빗 같은 경우에는 이 컴투스홀딩스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네. 컴투스홀딩스랑 연관이 있는 거래소는 사실상 코인원입니다. 사실. 아, 코인원. 컴투스홀딩스에서 코인원의 지분을 21.9%를 가지고 있어요. 아. 약 38%를 가지고 있는 이 차명훈 대표에 네. 이은 2대 주주입니다. 근데 코인원에는 상장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 관계자로 묶이니까. 특수관계인 네. 때문에. 네. 자, 네. 예, 그렇게 그렇다면 했을 저희 때 그 컴투스 같은 경우도 좀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기업 아닌가요? 그렇죠. 예, 상장 기업인데 예. 어떻게 보면 제2의 또 리메이드 또 이런 현상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이면에 어떤 좀 숨겨져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코인원 같은 경우에 컴투솔링스가 예. 2대 주주로 있고 네. 그럼 코빗 같은 경우엔 또 어떤 배경이 있는가? 그렇다면 역으로 추론해 보면 언론에 나온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온 부분들은 서로 겉으로 보기에는 왜 상장을 시켰냐 이렇게 약간 다툼의 현상도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뒤로 교감 있는 상태에서 짜고 치는 상장 또 이렇게도 또 볼 수 있는 시각이 없나요? 그럴 가능성이 예. 뭐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기업들이 정말 투명하게 네. 아름답게 건전하게 네.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네. 믿고 싶어요.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네. 운영이 좀 많이 아쉬웠다 대처가 네. 네. 그런 말을 주로 하고 싶고 이 추가로 또 취재가 되는 내용들은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네. 또 얘기를 해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깊숙한 부분을 좀 한번 다시 관찰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후속 소식도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매주 우리 그 거래소 소식 이렇게 깊숙한 내용들 전해주시는데 앞으로도 거래소들 위주로 많은 좋은 정보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좀 많이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좀 뭐 많이 좋은 말씀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정확한 지적을 해주시고 그쵸. 비판과 대안을 만들어 주시면 더 좋은 또 지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내일 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 기자 오늘 또 지하철 타고 오시는데 고생 좀 하셨다면서요? 너무 고생을 해서 지금 사실 이제 메이크업을 제대로 못한 상황이라 출근길이 굉장히 발목이 막혔습니다. 오늘 왜 그랬죠 시민들이. 오늘? 오늘 이제 장애인 그 단체 시위 때문에 네. 3호선 뭐 2호선 출근길이 많이 막혀서 네. 시민들이 많이 좀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전장현이죠, 전국 네, 장애인 그렇습니다. 연합회인데 네. 뭐 본인들의 그 억울한 주장, 뭐 호소도 좋지만 아침 출근길을 이렇게 붙잡고 국민 대중을 볼모로 해서 네.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것은 장애인이 아니어도 해서는 좀 안 될 우리가 좀 그렇습니다. 지양해야 될 행동들이 아닌가. 네. 또 너무 좀 집단 이기주의에 나온 그 맞습니다. 현상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이 더는 없었으면 하는 예.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